자동차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 1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3,90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천만원 넘지 않는 가성비 조합입니다. 프리미엄엔 12.3인치 LCD 계기판과 정품 내비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열선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있으니 충분합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으니까 주행 옵션도 풍부하죠. 여기다 85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넣으면 사각지대 경고장치의 아쉬움까지 싹 챙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가 길고 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넣어야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옵션입니다. 네, 압니다. 뭔 가성비 등급이 100만원짜리를 넣느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달자마자 폐차할 때까지 운전하는 내내 보는 옵션입니다. 브레이크보다 더 많이 보고 쓰게 되는 기능이에요. 이거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도 한눈에 보이고 사각지대의 차량 유무도 바로 보이며 내비게이션 길 안내까지 다 표시해줍니다. 그러니 저한테 속는 셈 치고 꼭 넣어보세요. 정말 만족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1번 조합에서 이 세 가지 옵션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딱 보면 다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다 없어도 돼요. 플래티넘에 10.25인치 터치 공조와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있는데 앰비언트 무드램프 이거 하등 쓸모없는 옵션이고 10.25인치 터치 공조?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기본 공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편해 보이지 않나요? 거기다 모양도 그냥 봐줄만 하죠. 그렇다면 굳이 130만원짜리 플래티넘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킹 어시스트도 안 넣었는데요. 서라운드 뷰? 뭐 신기하긴 하죠. 그런데 주차할 때는 사실 후방 카메라만으로도 주차하기 충분하고요. 인간이 서라운드 뷰에 너무 길들여지면 점점 나약해질 뿐입니다. 강하게 크기 위해선 파킹 어시스트는 제끼세요. 프리미엄 초이스 없는데요. 인조 가죽이 내구성이 좋으니까 천연 가죽은 필요 없고요. 통풍 시트? 이거 잘못 틀었다가 괜히 감기 걸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전동 트렁크도 뭐 트렁크 자주 열 일이 없으면 굳이 필요 없고요. 나머지 옵션들도 솔직히 다 없어도 됩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40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는 안 넣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4,30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보다 401만원 올랐습니다. 1번 조합에서 설명드렸지만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파킹 어시스트 넣으면 4,076만원입니다. 익스클루시브가 4,202만원으로 126만원 더 비싸죠.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전동 조절 스티어링, 그 외에도 여러가지 옵션들이 앞서고 특히 에르고 모션 시트로 운전 편의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서 옵션을 2개 이상 넣으실 거라면 그냥 다 무시하시고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시는 게 맞아요. 익스클루시브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습니다. 그랜저 차 길이가 무려 5m인 건 아시죠? 4m급 차와 5m급 차의 주차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차의 신이 아니시라면 그냥 서라운드 챙기시는 게 맞고요. 디지털 키2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하니 애플워치로도 차가 열립니다. 완전 간지 그 자체죠. 이제 앱 등이도 디지털 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들부들한 천연 가죽 적용되고요. 솔직히 요즘 레이도 통풍이 있는데 그랜저에 통풍이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와서 낭낭하게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고급차에 이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놓치고 갈 수는 없는 옵션입니다. 2번 조합에서 추가할 필요 없는 옵션들인데요. 뭔가 이름들은 다 멋지지만 솔직히 다 필요 없는 것들 뿐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는 뭔가 이름은 하이테크하지만 사실 이 옵션들 몸으로 느낄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차선 변경 보조 같은 건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이 차선 변경하는 게 낫고요. 보스 오디오 넣으면 스피커 14개 들어오는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랜저는 기본 옵션도 스피커가 무려 8개입니다. 음악 듣기엔 충분한 스피커 수예요. 그래서 보스 오디오는 안 넣어도 됩니다. 뒷좌석 컴포트 넣으면 뒷좌석 리클라이닝 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내가 운전할 차라면 뒷좌석 이렇게 행복해질 필요는 없죠. 이것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필요 없는 게 그랜저 자체가 이미 기본 승차감이 훌륭하거든요. 괜히 수리할 거리 늘릴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캘리그래피의 하이테크 패키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가하여 4,88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582만원 올랐습니다. 1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익스클루시브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 2 보스 사운드 시스템 플래티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으면 4,662만원입니다. 캘리그래피 조합이 222만원 더 비싸긴 하죠. 하지만 퀼틴 나파가죽 시트,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디자인, 시퀀설 방향 지시 등 자외선 살균 시스템 등 고급감에서 3번 조합이 앞서기에 저는 3번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번 그랜저는 대놓고 켈리 사라는 듯이 일반 모델과 고급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방향 지시 등도 남들은 다 쫘르륵 하고 들어오는데 나만 반짝거리면 뭔가 지는 기분이잖아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헤드업과 빌트인 캠 2가 묶여있는데 어차피 이번 빌트인 캠은 음성 녹음까지 지원하니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도 세차하기 빡세 보여서 그렇지 모양 자체는 너무 멋있죠. 휠 크기도 20인치로 웅장합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도 뭐 써본 사람들은 다들 승차감 차이가 난다고 하니 왠지 달아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130만원 아낄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하고요. 3번 조합에선 뒷좌석 VIP 패키지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뒷좌석 통풍? 이거 오바입니다. 뒷좌석 사람이 하는 것도 없는데 더울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전동 도어 커튼, 이거는 완전 사치입니다. 이 정도는 좀 오바죠. 이거 넣으려고 150만원 쓰는 건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하이테크 패키지, 프리뷰 전자제어 2, 뒷좌석 VIP 패키지 추가하면 가격은 5,034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150만원 올랐는데요. 이거 법인차로 내가 뒤에 탈 차라면 뒷좌석 패키지는 무조건 넣는 게 맞겠죠. 개인 차라고 할지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팔릴 거 생각하면 캘리그래피에 뒷좌석 VIP 패키지 없는 차는 오히려 이상한 차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도어 커튼, 이거는 진짜 이번에 현대가 좀 혼나야 되는 게 그냥 수동 도어 커튼이라도 있으면은 전동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괜히 전동 도어 커튼을 만들어서 잘 살아있던 수동 도어 커튼도 못 달게 한 걸까요? 이제 그랜저에서 뒷좌석 커튼을 달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150만원 주고 이 뒷좌석 VIP 패키지를 달던가 이마트에 가서 사제 커튼을 달던가. 근데 그랜저의 사제 커튼은 너무 자세가 안 나오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 3,901만원에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이미 다른 차는 풀옵션급이죠. 여기에 401만원 추가하면 2번 조합 4,302만원인데요. 서라운드 뷰 등 온갖 최신 편의 옵션 다 들어옵니다. 솔직히 이 이상 뭐가 더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랜저는 캘리그래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582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88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파 가죽 시트와 고급 내외장재로 일반 그랜저와 급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풀옵션 사실 분이라면 15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5,03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뒷좌석에 옵션들을 물방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는 운전하기 싫고 뒤에만 타고 싶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랜저를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4,500만원 이상 주고 사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차에 500만원 더 쓰는 게 안 아쉬운 분이라면 결국 3번 조합을 구매하시겠죠. 경쟁차 중 비교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K8과 이번에 한번 덤벼볼까 싶은 기아의 기양 K9과 크기를 비교해볼 텐데요. K8은 그랜저에 비해 길이는 20mm, 폭은 5mm, 높이도 5mm 작습니다. 대신 휠베이스는 같아요. K8도 진짜 작은 차가 아닌데 그랜저가 아주 대놓고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K9은 그랜저에 비해 길이는 105mm, 폭은 35mm, 높이도 30mm, 휠베이스는 210mm나 더 큽니다. 역시 기암은 기암이죠. 특히 휠베이스 타일을 보니 아무리 K9이 후륜 기반의 차량이라고 해도 뒷좌석의 실내 공간은 K9이 더 우세할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차이는 어떨까요? K9은 보니까 기본 옵션부터 그랜저 프로보다 비싸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K5 2.0 하이브리드, K8 2.5 가솔린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610만원 비싼데요.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K5 하이브리드는 988만원 저렴하고요. K8 2.5 가솔린은 432만원이나 저렴합니다. 참고로 저 K8 가솔린의 가격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랜저 3번 조합이 432만원 더 비싼 거죠. 그렇다면 유류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휘발유 1650원 기준 그랜저 2.5 가솔린은 1km당 147원이 소모되며 10만 킬로 주행 시 1473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422만원 덜 들고요. K5 하이브리드는 557만원 덜 듭니다. K8 2.5 가솔린은 연비가 아주 조금 앞서서인지 26만원 덜 드네요.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더하고 5년 동안의 자동차세와 10만 킬로의 유류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그랜저 2.5는 총 6,992만원이 드는데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처음엔 610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28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1.6의 저렴한 자동차세와 뛰어난 연비가 이 둘의 차이를 좁혀준 거죠. K5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988만원 쌌지만 나중엔 1712만원까지 더 싸집니다. K5 하이브리드 사실 분들은 이게 차가 비싸다고 해서 K8이나 그랜저로 올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쭉 타시면 됩니다. 그게 남는 거고 돈 버시는 겁니다. K8 2.5 가솔린은 처음엔 432만원 쌌지만 나중엔 488만원 더 싸집니다. 아무래도 연비에서 아주 조금 이득을 본 것 같네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그랜저가 국산차 가격 상승에 선봉장이 될 건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근데 그랜저가 비싸다고 판매량이 줄어들까요? 아니죠. 오히려 판매량은 여전히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지금의 가격 상승을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차들은 얼마나 더 비싸질지 두려워지네요. 이로써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